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넘어서 이제 2,600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분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부터 좀 보면서 시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00을 좀 넘어서긴 했는데 이게 더 2,600으로 갈지, 그리고 간밤에 연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네. 매파적이었지만 뭐 동결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그렇죠. 예. 다소나마 이제 시장이 전약 구강으로 좀 네. 보여줬는데, 이런 노선 변경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짚어보면서 네네. 우리 12월 시장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어떤 피벗 가능성, 이미 피벗, 그러니까 동결했다, 동결할 것이다라는 건 다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는 내년 한 2분기, 빠르면 한 5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4차례 인하까지도 네. 베팅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 아침에 그 매파였던 그분께서 이제 충분히 제약적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새로운 옵션을 생각했다는 건데, 네.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벌써 앞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거다는 것이 컨센서스이고 시기의 문제란 말입니다. 시나리오는 두 개죠. 네. 금리 인하가 빠를 것이냐, 빠른다고 하면 5월보다 빠를 것이냐, 느린다면은 하반기 어느 시점이냐,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시장은 5월 달 정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늦게 하면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 주식시장은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또 결론 짓기도 애매해요. 그렇지도 않죠.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네. 주가가 어디를 전체적인 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갈까 늦게 갈까를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갈팡질팡할 것 같아요. 갈팡질팡. 네. 개별 주식이나 개별 섹터에 대해서 확실한 모멘텀이나 좀 더 확인이 되면은 그쪽을 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 못한 sek터하고 그런 섹터랑 혼재될 거기 때문에 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빨리 올라간다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다. 장 전체가 2,500이 2,600 가거나, 만약에 S&P 500가 4,500인데 갑자기 4,800 가거나 4,300 가거나, 이런 방향성을 빨리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까치 설날에 있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 다 전전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뭐 중국 총통 정도 약간 변수, 대만? 좀 대만이군요. 죄송합니다. 대만 총통 그런 변수, 뭐 그 정도도 약할 것 같아서 큰 임팩트가 없이 개별 섹터에 대한 확인 작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수급적인 요인, 이 정도밖에 못 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그 약간 테마성이나 내러티브 장사가 일부 섹터에 나오는 것도 거기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투자가들의 어떤 몸부림,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동결시켜 준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그렇죠. 금리 인하까지 나오기까지는, 또 금리 인하가 빨리 나온다라는 것은 또 소위 말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게 더 강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둔화 정도가 아니고 사실 침체.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5월 뭐 딱 잘라서 이 상반기 후반에 네. 이제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침체의 골이 깊지 않은 수준에서 물가가 잡히면, 네, 그렇습니다. 연착륙하면서 금리 내려주면서 후반기 올라가는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빠르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한번 상당히 좀 많은 수 있죠. 흔들림이 있고, 네. 그보다 더 늦다 그러면 기대보다도 늦기 때문에 주가도 안 좋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빨리 네. 올라가지 않지만 개별 장사가 될 가능성이. 그러면 지금에 있는 현 상황에서의 베이스 시나리오가 안 된다면, 되더라도 좀 반영된 거고, 네네. 안 되더라도 시장이 위보다는 네네. 약간은 좀 하방 압력. 압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미국에서 소비 지표나 이런 것들이 확 부러지는 건 아니었기 네네. 때문에, 물론 이게 이 쇼핑 시즌의 효과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크레바스처럼 확 부러질 수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당장 시장을 막 흔들 만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찾기, 테마 찾기로 이렇게 좀 확산되는 맞습니다. 분위기 정도,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종목이나 이제 테마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간밤에 이 그 테슬라가 네네. 오랜만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네네. 보여줬습니다. 일단 사이버 트럭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네. 주가는 좀 올랐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 전기차 비즈니스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이제 픽업 트럭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대중성을 갖고 있고 상당히 많이 팔리는 볼륨카로스의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 좀 적지 않은 시그널을 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사이버 트럭이 아까 우려보다는 늦어졌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덜 썼는데 그래도 이벤트성이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당연했고요. 이 가격대가 좀 낮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만 불, 7만 불 정도 가격대니까 낮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록 가격은 높아졌습니다만은 그 자율주행 그 기능이 네. 좀 의미 있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약간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임팩트는요. 의미 있게 생산한다는 게 주당 한 5,000대 생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 한 18개월, 1년 반 정도 걸린다는 게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까지는 임팩트가 별로 없지만 주가가 내려간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그래서 이벤트성의 효과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한 그 반사적인 이익으로 따지면 어저께 오늘 사이에 조금의 움직임이 앨범1이나 SQM 같이 네. 2차 전지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더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가에 근접했다는 것이 오히려 역발상을 유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그 양극재라든지 기타 주식에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 빌미는 아니고 어떤 계기가 될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계속 와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이 사이버 트럭은 사이버 트럭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의 임팩트가 어떨 것이냐에 오히려 관심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되는 주식에 대한 영향으로 파급 효과가 더 있다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은 이제 오히려 테슬라 오늘 간밤에 이제 주가가 테슬라를 네네.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 올랐네? 네네. 그럼 2차 전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자율주행 쪽으로 넘겨서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 되고 며칠 사이에 반영이 우리나라도 반영이 좀 되긴 했어요. 네. 자율주행 관련되는 것이 뭐 온 디바이스 AI하고도 또 엮인 부분이 또 겹치는 게 있다 보니까 예. 주가가 오늘 내일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별 장사 이어진 거에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상당히 빠르게 이 어떤 정보들을 흡수해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빠르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그 힘을 실어주는 네네. 어떤 정책이나 전략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이 사이버 트럭이 나왔을 때의 자율주행에 얼마나 이 레벨이 잘 장착이 되는지까지 기대한 모습이 어제 그제 많이 보여졌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내일 또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는 또 일부 차익 실현의 어떤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상당히 당연히. 테마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테마가 이제 좀 소위 말하면 뭐 좋게 말하면 순환매고 나쁘게 말하면 정신없게 움직이는 장인데 맞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수급을 좀 보잖아요. 수급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수급도 외국인이고 네. 외국인이 11월 들어서 한 3.2조 원 정도의 수매수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코스피가 한 10% 넘게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주로 이제 수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갖고 갔는데, 오히려 이 하이닉스는 뭐 약간 탄력이 부는 것 같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이 이제는 좀 많이 왔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까 보는 것처럼 일부 테마에 더 네. 많은 이제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인 따라잡기가 맞는 건지 유효한 건지 지금 시점에서. 그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나 또는 국내 개개인 간의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견해 vs 2차 전지의 견해는 계속 이렇게 개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한 대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전체 장을 빨리 끌어올리지 못해요.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으로 보여주기 전까지. 장의 흐름은 미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뭐 매그니픈 세븐이라든지 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가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사실은 마이크론이 4분 얘네들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높였거든요. 맞아요. 40억 불, 뭐 몇 불, 40 몇 불에서 47억 불로 한 10% 올랐고 GPM 마진도 거의 마이너스 4%에서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까지 갔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더라고요. 아까 거의 3% 빠졌다가 지금 막판에 올라와서 1.97%였나? 예,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그렇게 기억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심리가 반도체가 좋아지는 대세라는 것에는 인정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에 대해서는 아주 편안하지 않다는 또 인식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AI라는 데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레거시 프로덕트, PC나 AI 적용이 안 된 아직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되려면요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휴대폰이나 PC의 온 디바이스에서 AI 펑션 해가지고 실제 팔려서 그게 팔리니까 이래서 암 같은 업체가 로열티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거 흡수는 25년이거든요. 내러티브를 땡긴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 AI 말고 일반적인 그 레거시 프로덕트 반도체가 임팩트가 큰데 그게 올라와야지 수익이 팍팍 올라오는데 그 효과가 지금 12월보다는 내년 1분기, 2분기에 더 뚜렷한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거기에 손을 안 대는 경향이 있는 거고 기관들은 그래도 방향성이 뚜렷하니까 특히 외국 기관들은 그거를 한국의 대표주로 인식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 개념이 아니고 시간과 그다음에 속도, 속간성이 시간과 높이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그 팽팽한 대결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아무리 빨라도 연초까지는 이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외국인의 그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면 내려갈 때 사시면 되고요. 내려갈 때. 안 맞았다고 생각하면 다른 테마주를 엄청나게 빠르게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안 하면은 장은 별 빨리 움직일 것 같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말씀 나온 게 말씀드린데 또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도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제가 오늘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제 기준이니까 이게 맞다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를 뭐 하는 회사죠? 온 디바이스 AI 하는 거니까 그럼 설계를 많이 하겠죠. 네. 설계하는 회사는 설계 자산 IP 업체가 있고요. 이 가장 밸류가 높습니다. IP 업체를 가지고 설계를 전문하는 패블리스 설계 업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를 파운더리에 생산하기 잘 해주는 디자인 하우스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봤을 때는 IP, 패블리스,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순서대로 밸류가 높습니다. 디자인 하우스가 낮아야 되는 거죠, 상대로. 근데 내러티브가 할 때는 다 올라가요. PER은 20에서 50배입니다. 20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PER 50배 정도 되면 무리가 됩니다. 네. PER 50배는 대만이나 그런 업체, AI 네. 이런 업체들이 50배가 목이거든요. 또 하나는 어닝이 안 나오면 PSR, 세일즈 곱하기 해서 밸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가 고점이 20배예요. 대한민국 그렇게 못 주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깔 수도 없어요. PSR 10배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이고 12배, PSR 12배, 13배 가면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며칠 사이 많이 올랐는데 하나하나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디자인 하우스보다는 패블리스보다는 IP.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IP가 뭐죠? 암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그 방송에서 떠들기 시작하는 열흘째 되는 어저께 이 실에 나왔습니다. 그거까지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이 말하는 AI가 삼성 하이닉스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이닉스는 먼저니까 반응을 했고 삼성은 영향이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방향을 더 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같이 마이크론의 실적의 가이던스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빨리 안 오르네. 그래서만 주가가 빠진다면 외국인이라면 아마 오늘도 삼성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는 살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온디바이스 AI가 범용 제품으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AI 칩이 들어갔을 때 그 메모리 가격, 그 스마트폰이 지금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뭐 더블, 더 그 이상의 가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소비자가 있을까? 그런데 그래도 설계라든지 패밀리스를 통한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 가는 과정에서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움직여야 되니까 액티비티가 좀 빨라지겠죠. 이미 움직여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얘기했다라는 거는 범용 제품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있더라도 이 말씀하셨던 IP와 패밀리스와 디자인 하우스 쪽은 이미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에서의 보는데 약간 ARM이 차익 실현이 나온 점도 감안해라. 30% 올라가서 자체가. 근데 사실은 온 디바이스의 정점은 뭐냐면요. 사실 온 디바이스를 할 때 우리 휴대폰이나 PC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네. 클라우드 갔다 오는 거 늦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끊는 이제 상관없는데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안 되죠.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그 클라우드 갔다 오는데 클라우드 끊기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내에서 온 디바이스 AI가 하면은 아주 좋은데 그 최고의 기술력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게 25년쯤 되는데 그래서 자율주행용 칩들 그 MPU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거는 기술력이 있다면 그건 믿고 갈 만해요.
그거는 이제 PSR로 한 10배, 20배까지도 갈 수 있고 PER로 50배 갈 수 있는 거는 예. 같은 온 디바이스가 아니고 사실은 자율주행용 칩에 대한 건 장기적으로 보는 게 낫고 온 디바이스가 다 잘 팔려서 무슨 보드가 잘 팔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뭔 얘기예요? 보드라든지 뭐 PCB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쵸, 거는 그걸로 온 디바이스라는 게 약간 오바다. 그렇게 저는 규정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초반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까지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면 자율주행도 되는 거고 메모리 칩의 볼륨도 지금보다 레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2,000이 아니라 3,000대로 올라가는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024년 그리고 2025년을 바라보는 하나의 큰 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11월 증시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틀 잘 정리하고 이제 12월도 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본부장이 보시기에는 이제 2,600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일단 뭐 테마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 간의 어떤 대응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투자 전략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 수급을 한다면은 12월 15일 이전에 팔고 나갈 것이냐 이건데 대주주 양도세를 한도를 높인다고 확정하면은 그렇게 빨리 이익 실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지금 시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 긍정적으로 반도체하고 리튬 가격의 흐름은 계속 와치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하고 동조를 어쨌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스닥을 봐야 되는데 빅테크나 나스닥 주가 흐름이 흔히 패턴적으로 컵 앤 핸들 패턴을 아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한번 크게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정고점을 다시 갔다가 옆으로 기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끝단에 핸들이 보일 수 있는데 핸들이 12월일지 1월에 긍정적으로 보이겠는데 나쁘지는 않으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컵 앤 핸들 패턴을 보면은 오른쪽에 살짝 손잡이 있는 쪽. 네,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네, 손잡이 있는 쪽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는 맞습니다. 건데 저게 이제 거래량이 실지 않고 저기 거꾸로 돼버리면 이제 더블탑이 되면서 맞습니다. 예, 주가 빠지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저기 안 갔고요. 미국의 나스닥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의 하이닉스는 비슷한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뭐 패턴 사실 뭐 패턴대로 시장이 가진 않지만 지금 저런 상태에서 뭔가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행령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발표를 또 12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수입만은 2조 원이었어요, 작년에. 2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도 변동성을 좀 더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또 자극시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참 고민할 게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 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